안녕하세요. 친근하고 따뜻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 요즘 3분 진료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진료를 좀 오래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구나 언니 등 주변에서 임신과 출산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더라도 막상 내일이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겠거든요. 알면 사람이 안심이 되는데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기 마련이라서 최대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빠짐없이 답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안타까운 게 의사한테 물어보기 전에 막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안 해도 될 걱정,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새 코너, 이름하여 올바른 댓글 연구소. 그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지 사연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이고 만 30세입니다. 내년쯤 임신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2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 산정 검사를 했는데 AMH 수치가 0.68이 나왔습니다. 보건소 결과지로는 44세에서 45세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네요. 저는 나이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너무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이 정도 수치면 자연 임신은 힘들겠죠? 난임병원 가서 시험관을 시작해야 하는 수치가 맞겠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AMH가 무언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AMH는 내가 앞으로 쓸 난자들이 내보내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이 사춘기 이후부터 계속 생리를 하고 그것은 이제 난자를 소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MH도 낮아지는 게 정상이고요. 평균적으로 여성의 나이 50에 0.1 미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민 남겨주신 분의 경우는 30세이면 AMH가 적어도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은 나와줘야 하는데 0점대가 나왔으니까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MH라는 게 되게 해석을 잘해야 하는데요. 제가 물론 사연만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AMH가 아무리 낮아도 내가 생리를 꼬박꼬박 잘 하고 있고 아직 난임 기간에 해당하는 정도의 임신 시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AMH가 낮다고 반드시 난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AMH가 왜 중요하냐면 난임 치료를 할 때 AMH가 낮은 경우에는 임신율이 떨어집니다. 난임 치료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는 배란일 맞추기, 그 다음에 이제 시술에 해당하는 게 인공수정과 시험관이거든요. 근데 인공수정과 시험관, 특히 시험관을 할 때는 난자의 개수가 많은, 즉 과배란이 충분히 된 경우가 임신율이 높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AMH가 낮으면 과배란을 위해서 아무리 약을 써도 난자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AMH가 높은 분에 비해서 임신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자연 임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AMH가 낮은 것과 자연 임신의 상관관계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몇몇 논문에서는 적어도 35세 미만이라면 AMH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임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난임이어서 시험관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35세 미만의 AMH가 낮은 분과 35세 이상 AMH가 정상인 분을 비교했었을 때 비슷한 임신율이 나오거나 오히려 AMH가 낮지만 35세 미만에서 임신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AMH가 아니고 나이와 함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AMH가 낮아도 나이가 35세 미만이라면 좌절하거나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끔 AMH 29살인데 뭐 AMH가 0.6이고 아직 임신 시도 안 했는데 바로 시험관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시험관을 바로 하자고 하신 분이 잘못된 상담을 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왜 시험관을 하자고 하셨을까? 난소 기능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임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걸 빨리빨리 해서 난소 기능이 더 저하되기 전에 빨리 아기를 갖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
이런 느낌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험관을 바로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AMH가 나의 나이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는 특별히 난소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다 100%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올리거나 더 좋게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AMH가 같은 0점대여도 0.5 이상과 0.5 미만은 또 저희가 체감하기에 조금 달라서 1.0 미만이면 난저라고 말씀하시고 인터넷에서 이제 극난저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극난저가 뭐 0.2 이하냐 이런 건 없는데 저희가 체감했을 때 어쨌든 0.3, 0.2인 경우는 아무리 35세 미만이어도 0.6, 0.7에 비하면 안 좋은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극난저인 경우에 임신을 하신 케이스는 사실 주치의들마다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분이 34세 정도셨던 것 같고 0.2 AMH 0.2로 저한테 오셨었어요. 근데 이미 타병원에서 9번 정도 시술을 하셨었고 그때 상담을 드릴 때 난소 기능이 많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 남들보다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저의 경험상 나이가 아직 35세 미만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임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난자 채취를 했는데 이제 저도 그날 공남포가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남편분은 너무 많이 이런 상황을 겪으셔가지고 에이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진짜 그때 안 좋았는데 그래서 아이고 다시 오실라나 어떻게 되나 막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좋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웃으면서 나타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죠 해가지고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과배란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지난번 방법이 꼭 틀렸다기보다는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저는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조금씩 이제 과배란 방법을 바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과배란을 해서 그때 진짜 운이 좋았는지 그 방법이 잘 맞았는지 4개의 난자가 나왔고요. 수정이 4개가 다 됐고 4일 배양이 4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개를 신선 이식해서 쌍둥이를 임신해서 가셨어요. 그런 분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분이고 또 다른 분도 있어요. 그분은 35세였는데 0.1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매달 생리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생리를 하면 임신의 기회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도 하나가 나와서 그걸 모아서 이식해서 또 바로 임신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난소 기능이 안 좋은 거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자궁은 좋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배아가 있으면 이제 임신은 잘 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같은 0점이 같은 0.1이어도 과배란을 했을 때 반응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항상 말씀드린 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많은 글들 중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건 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케이스도 나랑 똑같구나 생각을 하셔서 미리 뭐 실망을 하시거나 포기를 하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코너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울면서 오시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의 손을 잡고 자 일단은 조금 걱정을 하지 말고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막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불안한 마음도 조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넷에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들을 좀 찾아오시면 조금 그 불안한 마음이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